안녕하십니까. 돈 세는 남자 정성문입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얘기부터 먼저 좀 네. 해볼게요. 레키로나. 로나주. 이름이 어려워. 레키로나라는 약이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이게 무슨 약인가요, 일단? 이게 코로나19 이제 중화항체 치료제인데 아. 이제 치료 뭐냐면 이제 경증 환자일 경우 중증으로 넘어가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치료제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승인 받아서 이미 사용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이제 이거를 유럽 쪽에도 이미 사용 승인 권고를 좀 일부 받기도 했는데 승인이 계속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번에 사용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제 유럽 시장이 열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유럽이 요즘에 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확진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치료제를 어쨌든 맞아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아직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레키노라 같은 게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비교들은 많이 합니다. 당연히 경구용 치료제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냥 그쵸. 먹으면 되니까 알약 5일 동안 먹으면 되는데 효과도 좋다고 그러고요. 예, 그래도 셀트리온의 이번에 그 승인은 의미가 있는 게 이것도 이름이 어려워요. 머크의 그 이름이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래요. 안 따라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약들은 다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도 네. 발음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약이 이렇게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가는데 50% 정도 효능이 있었대요. 근데 네네. 셀트리온 거는 75%. 훨씬 효능이 좋죠. 괜찮네요. 전 화이자가 뭐 90% 넘는다. 화이자 거는 그런데 당장 화이자 거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이번 올해는 물량도 많이 못 나와요. 물량 자체가 적어서 화이자가 출시가 되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양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당분간은 레키노아나 아니면 그 리제네론의 그 항체 치료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번 미국 그러니까 유럽 승인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긍정적인 거고 또 거기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받았지만 유럽이 뚫렸으면 그다음 미국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미국에서도 높죠.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만 남아 있는데 만약에 승인 받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까지 열리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매출처를 하나 얻게 됐고 또 의미가 있는 게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제 복제약 만드는 회사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그렇죠. 따지면 신약보다는 기존 제품과 이제 비슷한 약을 만드는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그런 흐름인데 그 부분에서 세계 1등인데 이제 신약까지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셀트리온 신약도 만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더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에 어떤 이제 이정표를 또 세웠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유럽 승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주가가 뭔가 좀 모멘텀이 하나 나와야 이게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4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적도 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고 거기다가 경구용 치료제 나오면 이게 뭐 이 레키노라가 많이 팔릴까 이런 이제 의문부호 막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너무나 안 좋았는데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희소식이 나왔고 저는 뭐 주가가 뭐 더 오를지 안 오를지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오랜만에 정말 큰 모멘텀 하나 나온 거거든요. 또 거기다가 하나 더 있는 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는 아니지만 흡입형 치료제. 레키노라를 흡입형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흡입형이 뭐예요? 이미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이제 약을 넣고 이게 약을 넣어서 이걸 뭐 흡입을 한다고 코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형을 바꿔서. 네, 제형을 바꿔서 좀 먹기 좀 편한 형태로 이것도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 못지않게 뭐 그렇게 편의성이 좀 높였기 때문에 이것도 성공을 해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이 주주들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막 비대위까지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는데 주주분들이 원하는 건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주가 부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 소액 주주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이제 그 흔히 좀 강성 주주분도 되게 많으시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전에 주가가 막 5만 원, 6만 원 할 때부터 셀트리온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근데 그게 성공을 했잖아요. 주가도 뭐 40만 원도 갈 정도로 네. 굉장히 또 수익 많이 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주가가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고점에서 반토막 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이 쓰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주주분들이. 사실 주가 부양하는데 제일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배당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좀 일부 요구했는데 회사 입장은 자사주 매입보단 그 돈으로 좀 신약 개발이나 연구 개발 더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돈이 막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막 아주 넘치는 상황은 아니겠죠. 예,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하나의 좀 실마리는 해결이 됐어요. 이게 뭐 어쨌든 셀트리온이 잘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뭔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실마리는 나왔다. 네, 분명히 실마리 나왔고, 다만 이제 그 주가가 좀 더 연속적으로 가려면은 이 회사 본업이 바이오시밀러잖아요. 바이오시밀러 쪽에 좀 실적이 기대보다 못했어요 그동안.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지 이거를 좀 보여주면 이제 주가가 구조적으로 갈 텐데, 그건 셀트리온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증시가 움직이려면은 예.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뭐 서버용 디램이 수요가 좀 부진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주가가 뭐 부진한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디램 업황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아직도 TSMC에 밀리고, 뭔가 좀 파운드리 또 공장도 빨리 증설을 해야 되는데 얘기는 없고, 120조 원의 현금은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주분들이 좀 약간 이제 원하는 거, 자사주 매입이라도 좀 해라. 그러니까 이거 예. 배당을 하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근데 삼성전자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디램 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긴 벌어요. 어쨌든 업황을 떠나서라도 여전히 많이 벌고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고요. 이게 함의하는 게 뭐냐면, 디램은 사이클 산업이고 매일매일 공장 가동을 줄이면 안 돼요. 비메모리는 수주 받아서 바로 만들거든요. 근데 메모리는 수주가 없어도 그냥 무조건 찍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공급을 만약에 늘려버리면 공급 강행에 빠지게 되고, 당연히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겠다.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 많이 안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최대한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디램에서 어쨌든 돈을 버는 쪽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디램 업황을 망가뜨릴 생각이 없어요. 시장이 우려하는 건 이거 업황 망가질까 봐.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업황이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얘기하기 전에 이 회사들이 업황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자체가 너무 크죠. 굉장히 크죠.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론까지 세 개 업체가 과점이니까. 근데 지금 암암리에 하이닉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설비 투자는 조절하겠다. 속도 조절. 그러니까 디램 쪽에 대해서는 일단 양사가 약간 좀 이게 눈이 맞았어요 지금 약간. 네, 그래서 속도 조절. 그러면 내년에 제일 우려했던 게 너무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줄거나 이래서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건데, 그 우려감은 적어도 공급 쪽에서는 낮아졌고, 수요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PC는 수요가 좀 줄어요. 왜냐면 네. PC는 이제 사람들이 재택근무보다 이제 사무실로 돌아오니까 약간 수요가 주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의 주력은 뭐죠? 모바일하고요, 서버입니다. 근데 모바일도 이번에 디램 고정가 발표했는데 안 빠졌어요. 모바일은 오히려. 네. 그리고 서버 쪽은 한 4% 빠졌는데, 서버 쪽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빠졌어요. 아, 그게 예상보다 양호한 거예요? 예상보다는 좀 괜찮게 하락률이 좀 생각보다는 좀 낮았어요. 근데 서버 쪽은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요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삼성전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새로운 수요가 나타났다.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클라우드를 더 많이 필요한 이유가, 구현하려면요,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수요처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본다면 내년도 서버용 디램 시장은 생각보다 좋고요. 수요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줄어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공급도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고, 근데 주가만 빠져버린 거죠. 내년 안 좋을까봐.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던진다는 뭐 맞아, 얘기도 요새 막 나오고. 손절하신 예.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근데 내년에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더 이상 나쁠 건 전혀 없거든요. 이미 그런 것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벌써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내년 업황은요, 사실 뭐 누구도 맞출 수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한 그런 주가 흐름이 6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일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업황을 한번 예상하신다면 지금은 부정적으로 저는 볼 필요 없고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 성과가 나와야 될 부분이 이제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뭐 엑시노트라는 프로세서를 직접 옛날에도 만들어 왔고 네, 뭐 계속 만들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좀 괜찮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공개가 언제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엑시노스 2200이 바로 이제 AP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삼성이 퀄컴 거를 좀 많이 썼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중앙 처리 장치. 중앙연이 CPU 같은 거죠. 네. 컴퓨터로 따지면 그거를 만드는, 애플은 자기가 직접 자체 칩이 있고, 퀄컴하고 이제 삼성이 따로 만드는데, 이제 퀄컴은 스냅드래곤.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스냅드래곤이 좀 평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프리미엄 폰에도 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거는 스냅드래곤을 많이 썼어요. 엑시노스는 점유율이 7%밖에 안 된대요. 너무 낮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삼성에서도 이게 성공을 해야지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결국 엑시노트가 퀄컴을 밀어내는
만들어낼 만큼 좋아야 된다. 좋아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엑시노스 2200에 AMD 칩을 또 탑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개발을 했더니 퀄컴 칩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양산이라고 그러죠. 양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수율이 또 안 좋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해외 언론에서. 왜냐면 이게 100개를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설계를 못해서 문제였더니 설계는 괜찮은데 잘 못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대량 양산이죠. 예.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몰라요. 왜냐면 삼성에서도 그거를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근데 아니니까. 해외 언론에서 그게 퍼져 나왔어요. 지난주에 조금 수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내년 2월이나 3월에 나오거든요. 이 갤럭시 S22에 들어가요. 시간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고 어쨌든 삼성은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퀄컴하고 이제 대등하게 경쟁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퀄컴보다 만약에 성능이 더 좋으면 이 칩을 뭐 다른 특히 통신사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미국의 통신사들이 이제 칩을 선택을 하나 봐요. 여기 미국 이 제품 이 갤럭시 여기는 예를 들면 퀄컴 거 주세요. 여긴 스냅드래곤 아니면 여긴 엑시노스. 엑시노스 성능이 좋으면 엑시노스 달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 이게 열려버려요. 이게 좋으면 파운드리까지 좋아집니다. 삼성이 만드니까 직접. 그쵸. 그래서 엑시노스는 이거는 삼성의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건데 비메모리에서 그동안 퀄컴에도 계속 밀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현대차는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현대차는 어떤가요? 이것도 참 무거워요. 아 진짜 안 가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아니 분명히 이게 테슬라가 지금 $1000 넘어가고 리비안이란 그 전기차 몇 대 안 만드는 리비안이 그러게요. 지금 시총이 100조가 아니 넘어가고 테슬라 올라가는 거 보고 쟤네들 왜 저러지? 이러고 싶은데 리비안이 나와가지고 리비안이- 올라가는 걸 보고선 뭐지 이거는? 리비안이 지금 현대차랑 기아 합친 거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자존심도 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현대차를 인정을 안 한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좀 박하게 평가하는 게 이거 같아요. 내연기관도 하고 지금 전기차 같이 하잖아요. 리비안은 전기차만 하고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데 어차피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환 비용이 너무 높다 이거죠. 내연기관을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손실. 그거를 좀 낮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경영진 관계자께서 들으신다면 현대차를 우리 분사합시다. 분사를 해요? 전기차 부문과 내연기관 부문으로 분사해가지고 새로 하나를 만들면 그 회사 새로 만드는 전기차 부문은 적어도 리비안만큼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연기관은 내연기관대로 그리고 또 인정을 줄 부분이 있으니까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으니까 그럼 되지 않을까요? 정의선 회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현실성이 없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근데 어쨌든 지금 분명히 잘하는 건 맞아요. 잘하고 지금 이번에 현대차가 9월까지 판매 데이터를 1월부터 보면은 전 세계 3등 했어요. 아 전 진짜요? 세계 전체 판매량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예요. 그만큼 잘하고 있어요. 판매 잘하고 거기다 전기차도 잘 팔아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전기차 잘 못하잖아요. 네, 도요타는 전기차를 할 의지가 없더라고요. 하이브리드를 포기를 못 한대요. 하이브리드 타신 분들 되게 만족하잖아요. 포기를 안 한대요. 근데 그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엔진하고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이게 좀 조화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자율주행차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차밖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는 저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 평가를 좀 잘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기아에서 만드는 EV6도 평이 되게 좋고 라인업도 되게 딱딱 나오고 있고 거기에 뭐 수소차도 하고 있고 지금 그림은 잘 그려가는데 현대차가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좀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야 그냥 테슬라 사자 이런 분위기 같아요. 테슬라 깔끔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분명한 건 현대차의 매력이 있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PER이 뭐 7배 기아도 한 7배 너무 싼 건 사실 이거 글로벌 진짜로 탑 3에 들었다는데 네. 지금 지금 너무합니다. 시총이 두 개 합쳐서 100조가 안 된다는 건 저는 제 머리로는 아직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솔직히. 아니 근데 뭐 발표를 한 건 2040년부터 이제 전기차만 하겠다 했는데 뭐 어떻게 그때 어느 시점에 사실 이건 목표니까 어느 시점에 완전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예. 모르겠지만은 이런 목표도 2040년 너무 늦어요. 그냥 좀 빨리 과감하게 당기는 좀 것도 질르죠. 좋아요. 한 2025년 뭐 이렇게. 스바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미국 업체들도 2030년부터는 좀 이제 완전 전기차 전환을 다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요. 일단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전기차가 이제 2025년부터는 좀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도 아마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전략을. 그때 가서는.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한 3등 하는데 전기차는 한 5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차 판매량이 3등까지만 좀 들어오면 굉장히 주가가 좀 의미 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기아차에서도 좀 전기차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지금 네, 뭐 열심히 지금 잘하고 하면, 계시지만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